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발언했었던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12월 주식회사 신사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환경유역 환경청에서 인근 농가에 농수를 공급하던 지곡 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사업 부적절 의견을 내섰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었던 지곡 저수지가 있으므로 농어촌 용수, 수질 보전을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의거 저수지 만수 위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 지역에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강행 규정으로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하자 민선 6기 시장 때 지곡 저수지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폐지함으로 인해 지곡동은 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18년 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입지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단 개발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지만 그때마다 산단명, 사업구역, 사업 내역 등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뉴스 리포트에선 앞선 보도를 통해 용인시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통평가나 환경평가 등 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그 병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민선 6기 당시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박차를 가했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현재까지 총 26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서 9곳은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용인시가 짧은 기간 내에 이토록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덕분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규제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된 이 특례법은 기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이전과 달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다 해야 될 것.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승인을 다 풀건으로 다 받았어야 됐던 거를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협의하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통합적으로 그냥 한 번에 승인해주는 뭐 그런 절차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산단 특례법을 악용해 지자체는 치적 쌓기를, 민간업체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리해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졸속으로 시작되면 첫 번째, 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산림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산단은 임야의 비율이 65.7%나 됩니다. 바이오밸리 산단 건설만으로 10만 6,485제곱미터의 산림 면적과 7,531주의 수목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공 후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에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과부하 상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로 개설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산림 훼손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심 속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화산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단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한남 정맥과 420m에 불과한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1에서 5m의 높이의 옹벽이 2245m 정도 발생하는 등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전체가 보존녹지, 다연녹지 지역으로 이용계획에 따르면 녹지 지역을 23.6%만 남겨놓아 보존녹지 지역 대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